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엔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엔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 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1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유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오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이 신청인 축구협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확정됐다면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어야 합니다.